자, 여러분 조 모임 잘 하셨습니까? 조장 한번 손 들어볼까요? 조장 한 명, 두 명, 세 명. 조장 세 명밖에 안 없네. 네 명. 조장 없는 조는 누가 발표해요? 조장 없는 조는 발표는 합조했어요? 아, 아. 그러면 우리 발표를 합시다. 어, 우리 오늘 발표해주신 김민철님의 조부터 발표합시다. 네. 우리 교원 지 얼마 안 됐지만 정하은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녹화해야 되나? 녹화 안 해도 되죠? 일단 저는 구영 언니 조인데 오늘 이제 차정이 있어서 이제 민철 오빠 네 조로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홈스쿨링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저희는 다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내세웠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대안을 한번 얘기해 보았어요. 대안으로 교회에서 이제 올바른 교육과 이렇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이렇게 배우면 이제 가정이 곧 교육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대안을 내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홈스쿨링 하자 이렇게 말한 조 있습니까? 아, 원모 씨. 네. 하자. 네. 네. 알겠습니다. 김민준 씨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민준 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마지막 학년. 화이팅. 잠깐만요. 죄송해요. 저는 일단 이번에 원모랑 시온이 조 합조해서 했는데 저희 조에서 제일 처음에 한번 쫙 돌았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의견이 공교육하자, 적응 못할 거다 어차피 대학 가면, 이런 의견이었는데 얘기를 다 듣고 이제 한 이제 지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중고등학교를 이제 중고등부 담당 선생님 같은 걸 해보신 분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아이들의 그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게 심각하기 때문에 홈스쿨링을 너가 해야 될 세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조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었고, 그래서 나왔던 의견이 홈스쿨링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근데 또 저희 한국 문화 특성상 이제 외국은 프리하게 놀다가 대학 가서 엄청 빡세게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고등학교까지 엄청 빡세게 하고 대학교에서 프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 사회에 조금 맞지 않지 않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좋았던 의견으로 몰아졌던 게 어떤 거였냐면 4, 5, 6학년이나 아니면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쯤이 막 학업적으로 엄청난 거를 많이 안 해도 기초만 쌓아놓으면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고, 자아 정체성이 이제 확립될 나이고, 아이들이 되게 좀 아무 생각 없이 필터 없이 이렇게 내뱉는 나이일 때라서 그때 3년 정도를 집에서 뭐 여유가 있거나 이런 게 되는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소양을 기르면서 예를 들어 영어 필사를 하는데 성경을 영어로 필사하거나 아니면 회화를 좀 더 배우거나 책을 읽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늘리거나 해서 그런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발표 안 하신 조 한번 누구? 시온이? 같은 조는. 예. 그럼 발표 안 한 조가? 네. 소은 씨하고 정현이하고. 네. 홈스쿨링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지 말자. 지원이가 홈스쿨링을 안 했죠? 네네네네.
지원이는 뭐 네덜란드 스쿨링인가? 어쨌든 지원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에 보시면은 홈스쿨링을 마치 못자리에다가 뭐를 심어 놨다가 이거를 나중에 자랐을 때 옮겨 놓는 것처럼 비유를 해 놓았어요. 근데 이제 그 자녀분들을 홈스쿨링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여기는데 한편으로는 일리 있다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공립학교에 보내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의견도 있긴 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해봐가지고요. 자녀가 없는 관계로 먼 미래에 자녀를 홈스쿨링 할지 말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 책에 온실과 모짜리를 비교를 해놨어요. 이제 온실인가 모짜리인가 했을 때 온실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모짜리로 생각하자. 그래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벼 심는 거 알죠? 벼를 바로 씨를 뿌리지 않고 모짜리에다가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이양하잖아요, 이렇게. 네.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클 수 있을 정도만 좀 키워가지고 이양하는데 그래서 모내기를 하는 거 모내기. 내기 중에 모내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은이 안 했죠? 소은이죠. 들어보겠습니다. 또 혹시 안 한 조 있어요? 안 한 조 없어요? 그러면 끝.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그 홈스쿨링을 자녀에게 시킬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들 안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토론을 한번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다리 타기로 찬성 반대 정해서 네, 홈스쿨링 찬성 3대 반대 2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제 그냥 반대를 생각하던 사람들도 조금 이제 찬성 부분의 장점에 대해 홈스쿨링의 장점에 대해서 좀 설득도 되고 했다고 했는데 이제 나왔던 얘기가 우선 홈스쿨링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결국에는 사회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적응의 문제 그리고 경험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홈스쿨링보다는 공교육을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리고 아니지. 잠시만요. 정리가. 그리고 이제 찬성의 입장에서는 교회에서는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배우고 학교에서는 그런 무신론적인 가치관을 배우면 아이들이 헷갈리고 혼란스럽다. 그래서 홈스쿨링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반대 입장에서는 홈스쿨링을 하면 선한 것만 이제 배우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세상을 모르고 결국 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또 찬성 입장에서 반박을 한 게 홈스쿨링을 한다고 해서 선한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잘못됐고 그런 점에 대해서 더욱 올바르게 배울 수 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 꿈을 찾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반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홈스쿨링을 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과연 꿈을 찾을 수 있냐라고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홈스쿨링을 할 경우에 더욱 그 자녀에 맞는 재능을 더 찾을 수 있고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의 결론은 홈스쿨링을 할 때 결국 집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의 교육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홈스쿨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나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더 교육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홈스쿨링 해보신 분 있어요 여기? 아 그럼 시온 씨 한번 들어봅시다. 시온 씨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홈스쿨링의 장단점. 네, 안녕하세요. 32기 신시원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이랑 저번에 기독교 학교가 다 저 인생에 해당되는 내용이어가지고 다 좀 이제 남일 같지 않고 다 이제 제 얘기다고 생각하고 듣긴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제가 이제 홈스쿨을 사실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제가 3년 정도를 했었거든요. 3년 정도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당연히 그 장단점이 존재한다. 근데 이 장점이란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교육을 쭉 하면서 결국은 한국 공교육의 이제 결정적인 그러니까 목표가 제일 궁극적인 목표가 대학 입시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제가 느끼는 홈스쿨의 장점도 결국은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어떤 활동을 함으로써 이제 뭐 일반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라고 답을 한다면은 저는 장점을 그걸 얘기를 한 거지만은 근데 그거를 할 바에는 그 시간 아껴가지고 공부 더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하면은 그게 단점이 되듯이 진짜 장단점이 존재하고 그 장점도 이제 그 여러분의 시간에 따라서 충분히 단점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홈스쿨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좀 부정적인 입장이 많이 나오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솔직히 제가 부모가 돼서 자녀한테 교육을 할 거다 할 때 홈스쿨을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두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입장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스쿨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공교육보다 더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뭐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랄 수도 있지만은 홈스쿨은 일단 원천적으로 그런 이제 사회의 안 좋은 문화들 일단은 뭐 차단을 할 수 있죠. 그것도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자아 성장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그런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노출을 좀 덜 할 수 있는 게 좀 큰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성 문제를 조금 걱정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도 저 같은 경우는 좀 일단은 그 학생 개인의 성향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워낙 이제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홈스쿨을 하는 와중에서도 그런 사회적 활동을 얼마든지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찾아보면 저도 좀 많이 했었고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일반 공립학교를 다닌 것만큼 이제 사람들을 마주할 기회는 적겠지만은 충분히 그 학생이 관심이 있거나 찾아볼 수 있으면은 그런 거는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마쳐야 되는데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는 교육의 목적은 뭐죠? 교육은 언제까지 하는 거며 교육의 목적은 뭐냐? 예를 들어 교육의 목적을 자아 실현이다 이렇게 잡았을 때 자아 실현을 위해서 홈스쿨링이 좋을까 공교육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지금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를 자아 실현이라고 잡을 수 있을까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신앙의 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맺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그 복음의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내가 믿는 하나님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자아 실현이 소명아 너의 꿈은 뭐야? 이렇게 물으면서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홈스쿨링이 좋을까 공교육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아이가 믿음 안에 자라기 위해서 뭐가 더 좋을지를 고민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저의 개인의 교육의 목적을 잡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될 사람들 만날 때도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운다 했을 때 이 아이들을 왜 키우는지 무엇을 목표와 방향성으로 잡고 이 아이들을 키워나갈 건지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교육입니까? 했을 때도 뭐 20살까지 교육이다 할 수도 있고 결혼할 때까지 라고 할 수도 있고 결혼 이후에도 계속 시어머니 뭐 장모님 우리 집 오시고 지금
좀 계속 네. 도대체 교육 언제까지인가 뭐 예.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지금은 좀 더 자기 주도적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가정을 같이 만들어 가야 돼 그 사람과 더 많은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던 교육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반추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좀 중요한 부분이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교육의 주체가 학교 혹은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해서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육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부모입니다. 부모.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 아이를 맡겨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보낼 수도 있고 내가 직접 키울 수도 있고 또 다른 학교를 세울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어쨌든 이 책을 배우면서 다양한 이슈들을 좀 생각의 고민의 어떤 고리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기독교 홈스쿨링 그 오늘 소명과 직업을 못 했는데 소명과 직업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기독교 가치관을 따라서 사실은 직업이 요즘은 하나로 정해가지고 20대 때 직업을 하나 정해가지고 60, 70이 되도록 그 하나만 하시는 분이 잘 없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이 직업 소명설이라는 게 이 시대도 지금 적합한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창규 씨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한번 발표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일단 마치고 그 아까 23살 친구들 잠시 저 좀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홈스쿨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받은 교육이 얼마나 적합했는지 얼마나 기독교적이었으며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자라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를 잘 키워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가정을 꾸리고 또 하나님 언약의 자녀들을 키우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맡기시 그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런 배우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좌충우돌하며 또 저희의 생각도 오락가락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23살 친구들 저 유치부실에 잠깐 모입시다.